안녕하세요. 권진광TV의 권진광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에 대해서 아주 바쁘셨죠? 되게 월요일이면 매주 월요일이면 상당히 바쁩니다. 일도 좀 많으시고 또 정리할 것도 많으시고 또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전화할 때도 많고, 그래서 월요일은 아주 힘든 달이죠. 그런 가운데서 기쁜 소식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아주 획기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가 받은 47% 정도 되는 여론조사가 1위죠, 물론. 근데 요즘에 뭐 안철수가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안철수가 민주당 가서 이재명하고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떨 거냐. 이제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문의가 와요. 안철수가 이재명이하고 만약에 연합하게 되면 이거 힘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가 문재인하고 연합해도 그래도 3.5% 정도가 윤석열 후보가 이깁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참고상으로 지금 봐야긴 해야겠습니다만, 여하튼 정말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것은 야권 단일 후보로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지금 현재 방송을 보도해드리는 주요 요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는요, DJP 연합했잖아요. 김종필 총재 자민련하고 연합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될 때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씨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해창 후보가 이인재 후보가 여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권, 그렇게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럼 이인재 후보고 이해창 후보가 그때 연합을 했으면 이겼지요. 이해창 후보가 당선됐죠. 사실상 이해창 후보는 뭐 대쪽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사법부에 있으면서 아주 꼼꼼하고 깐깐하게 이렇게 했던 분 아닙니까? 실력도 있을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인재 후보가 별도로 출마하고, 또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 그것도 다 완전히 흑색선전 아니었습니까? 그때 마타도죠. 그래서 이해창 후보가 아깝게 떨어져 가지고 정권을 또 뺏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재인이 물론 사기 탄핵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내몰고, 일 잘하시는 청렴한 박근혜 대통령을 내몰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가 출마했는데, 그쪽에 출마할 적에도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안철수 후보하고 연합을 했으면 당선되고도 남았어요. 그 표가 합하면. 근데 그게 안철수가 별도로 나오는 바람에 홍준표 후보가 낙선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보다 앞선 거는 다행이죠. 물론 정치 경력은 그리 많지 않더라도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정치에 때묻지 않고, 정치에서 완전히 홀가분 하잖아요. 뭐 빚이 없으니까. 전자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빚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조금씩 앞서이긴 합니다. 물론 그 후보가, 이인재 후보가 대통령 까머리로 나올 사람입니까? 가족이 전체가 다 범죄인 아닙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후보를 내놓게 된 저 여권 민주당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야권 단일 후보를 단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 거의 많은 우리 국민들의 그 희망이고 요구사항입니다. 이건 안전하게 야권 단일 후보를 해라. 다시 얘기해서 안철수가 지금 현재 7% 정도 나오는데요. 5% 4% 나온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단일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적으니까 힘을 키워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야권 단일 후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쪽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당내에서도 그 야권 단일 후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습니다. 그 야권 후보 단일 후보라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들 그 자리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정치하는 분들, 저 국민의힘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그 당직에 있는 사람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좌파 정부 문통 그 무능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뭐가 됐습니까? 지금 외교가 됐습니까? 안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가 됐습니까? 무슨 산업이 됐습니까? 일자리가 됐습니까? 코로나를 잡았습니까? 뭐가 했습니까? 뭐 그냥 그쪽에 있는 그 측근들은 다 그냥 한 건씩 한 탕씩 해 먹는 사람들 뿐만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검찰이 눈치 보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해. 판사도 또 어떤 땐 눈치 보고서 판결을 해. 경찰은 또 눈치 보고 조사도 미온적으로 해. 이러는 가운데서 정치하시는 여러분들, 정치꾼들 야권 단일 후보로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1위로 앞섰다 하더라도 안전해야 됩니다. 이번 정권 뺏기게 되면 나라는 아주 개체바로 떨어집니다. 아주 그냥. 우리 국민들 아마 그 당시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정치꾼들이 이 나라 다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망쳤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합의해서 빠른 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2월 9일 날이면 한 달입니다. 한 달. 3월 9일이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 등록이 13, 14일 날 되잖아요. 2월 13, 14일 날 후보 등록이. 그 전까지는 무조건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 그것도 이걸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안철수가 끝까지 나간다고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요. 방송차도 계약을 하죠. 예? 홍보 유인물 인쇄 들어갈 거 다 만들어서 인쇄 들어가서 저기 하죠. 예? 그 다음에 포스터 뭐 하죠. 뭐, 예? 그 전국 조직만 하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들어가는데 그 돈 들어가는 비용을 나중에 그 이후에 가서 합치려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거기를 그 들어간 돈을 보존해 줄 거 아니에요. 갚아줄 거 아니냐고. 거기서도 자기들 돈 다 내면서 그 연합을 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야권 단일 후보를 해서 아주 안전하고 우리 국민, 우리 국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가 돼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갖춰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가 와서 저기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무조건 야권 단일 후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아주 1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단일화 구태 후보 등록 전 합쳐야 윤 결단만 남아
이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만드는 것은요, 사실상 그 후보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야권에 있는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그다음에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되는 겁니다. 뭐 당에 있는 그 저선거 대책본부 이런 사람들은 참고 이야기를 들 수 있지만, 당의 얘기를 참고를 들 수 있지만,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례고 그것이 관례입니다. 각기 다른 셈법, 당 노선 투쟁 번지나, 후보 등록 13, 14일이 1차 마지노선, 공식 입장말 아끼는 윤, 조만간 결론, 자강파, 단일화는 절반의 효과일 뿐, 통합파, 압도적 승리로 국정주도 주장.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요즘에 뭐 17%까지 올라갔다 떨어져서 지금 현재 7.4%까지 나오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제대로 가지고 있는 표는 한 4%에서 5%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도 그 안철수는 역선택을 해서 들어간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4% 5%인데요. 4% 5%가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도 세력,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중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합쳤구나, 이제 나라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당선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될 수 있는 데다가 지지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더 이제 그 득표는데 거기에 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힘이 있는 당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여부를 놓고 분열하고 있다. 분열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정치인들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 겁니까? 통합파의 단일화 요구 목소리가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거듭 분출되며 자강파와 충돌하는 모습이다. 각기 다른 셈법이 당내 노선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안에선 단일화 골든타임이 일주일 앞으로 온 만큼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결단을 해야 할 때라는 말도 나온다. 자강파, 막연한 단일화는 구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막연히 합치면 이긴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선거 담론이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구태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태고 신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전하게 안전방으로 당선이 돼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지. 우리 국민들은 그것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가는 거요. 이준석 대표는 3번씩이나 낙선한 사람이 말이지 무슨 그렇게 뭐 구태 좋아하네. 무슨 구태 같은 소리 하고 그러네. 당내 단일화 필요성이 거론되는 일을 놓고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는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선거 캠페인을 총괄하는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선대본부 내 일부 인터뷰 내용을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내 자강파는 지지층 확장의 키를 안 후보가 아닌 호남으로 보고 있다. 호남이 그간은 보수의 불모지였지만 시선을 뒤집으면 그만큼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다. 여태 한 자릿수가 어색하지 않던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20%대로 껑충 뛰기 시작한 점도 고무적이다. 자강론자들은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후보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더욱 보수 색채를 보인 만큼 이젠 단일화를 해도 보수 결집 이상의 확장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 표를 갖다가 다 들여다봤습니까? 유권자 마음 다 들여다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지나가라.
아이고 이 정치는 애송이들 말이에요. 설령 양측 간 단일화 협의체가 생긴다고 해도 협상 중 자본만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통합파, 더 큰 승리를 위한 단일화, 이용호 국민의힘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 크게 이기기 위해 단일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때가 됐다.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맞아요. 맞아. 빨리 단일화해야 됩니다. 사선의 윤상현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당 안에선 안철수 승리론도 언급된다. 당내 통합하는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박빙이란 점을 단일화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다. 단일화로 부스터를 달지 않은 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자강으로 이길 수 있어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맞습니다. 약간 근소차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단일화해서 완전히 아주 맘 놓고 이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한 의원은 두 자릿수 차이 이상의 압도적 승리를 해야 108석 민주당에 맞서 국정운영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저 동감입니다. 전에 제가 방송도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통합론자 사이에선 풀뿌리 조직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는 민주당의 조직 선거에 밀리지 않으려면 반문 통합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얼마나 국민의당은 완주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두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도 당 내부에선 단일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 아낀 윤석열이 곧 입장 바뀔 듯. 윤 후보는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사항이라며 저와 선대본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다. 다만 윤 후보는 지난 4일 진행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단일화는 안 후보와 나 사이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맞습니다.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예요.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단일화 가능성에 문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선 후보 등록 기간인 오는 13, 14일을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단일화의 1차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일 2월 28일 하루 전인 27일은 2차 마지노선으로 거론되는 날짜다. 투표용지 인쇄 전날까지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전투표 개시일 3월 4일이 데드라인으로 언급된다.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거 야권에 같이 연합해서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계산만 따지고 타산만 따지지 말고 야권 단일 후보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군소 정당도 야권은 다 단일로 해서 한 대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거의 90%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전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그 사람들도 선거 치러 나왔기 때문에 다 각기 조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투표로 자기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의 90%가 다 단체장이나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180석이 되는 민주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103명, 그 다음에 국민의당
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권을 이번 단일화해서 이 좌파 정부는 다시는 발부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권들이 결정을 하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루빨리 내일 모레가 9일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요. 내일 모레 되면 오늘 내일 모레새에 일단 두 분이 협의해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총리 주고 장관 자리 몇 개 주고 국회 저기 의석 자리 몇 개 주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대통령이 돼야죠. 그래야 우방들이 한국의 힘을 밀어주고 한국과 같이 손잡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도 국민들과 국가를 생각하고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야권 단일 후보가 필요하다. 야권 단일 후보를 위해서는 미온적으로 해도 안 되고 시간을 끌어도 안 된다. 이런 뜻으로 강력히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또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